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진행을 맡은 기자 오다인입니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에 관심 가지신 분들 많으신데요. 데이터 마이닝부터 기계 학습까지 시작 단계에서 고민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 분야 전문기업 세스와 함께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비즈니스 문제 해결 방법 그 첫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김소연 세스 수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세스에서 분석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카드라든지 보험 쪽에서 금융 쪽에서 이제 분석을 약 한 20여 년 동안 진행을 해왔고요. 현재는 세스의 이제 기존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좀 더 효율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세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석님 소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30분간 진행됩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스가 전하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비즈니스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석님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김소연 수석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세스스쿨 엔터프라이즈 마이너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예측 모델링 입문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석님 그런데 이 세스 스쿨이라는 게 원래는 오프라인의 핸즈온 세션으로 준비됐던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약 한 5년 이상 동안 이제 오프라인으로 세스 스쿨이라는 걸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여러 고객분들이 같이 이제 핸즈온으로 따라해 보시면서 분석하는 방법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약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자신문과 같이 처음으로 웨비나를 이제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세스 엔터프라이즈 마이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단에는 이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마이너를 써야 되는 이제 특장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예측 모델링을 데모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마이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머신러닝, 통계학이라는 이제 장표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머신러닝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계에서도 이제 많이 머신러닝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머신러닝과 이제 과거에도 이미 있었던 통계학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장표를 보도록 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머신러닝, AI라는 것들이 갑자기 이제 어디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통계학,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좀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AI,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통계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설명력이 굉장히 중요했죠. 어떤 분석 결과에 대해서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설명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화이트박스 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결과 중심입니다. 즉 그 얘기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이고 이제 다만 이제 해석이 좀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단점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를 한번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어요. 일단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통계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제 머신러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모델을 잘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의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또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를 피처와 베리어블이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통계학에서는 이제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변수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분석할 만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변수들이 있을 거고요. 또 그 변수들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가들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모델에서 원하는 어떤 변수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생성한다든지 이제 모디파이하고 또는 셀렉션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변수, 변수 파생 변수 생성,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석가들이 피처라고 여기서 이제 피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머신러닝에서는 피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피처를 가지고 만들어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거는
데이터, 변수, 피처 자체 내에서 또 다른 피처를 만들어내는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머신러닝의 목적인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머신러닝, 통계학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분석에 있어서의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제가 한번 여기 넣어놨습니다. 맨 위에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는 identify, formulate problem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 부분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가들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과제를 정의하는 부분이 이 identify proble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의 DB라든지 외부 파일에서 다양한 DB들을 이제 게더링하는 단계, 그 부분이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DB에 있는 것들을 내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잘 모으고 게더링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내지는 이 분석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화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데이터들을 데이터화하는 그런 작업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보통 이제 기업에서 분석을 하려고 할 때 기존에 이미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것들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좋겠는데 분석에 쓰이면 좋겠지만 이미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번 기회로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이제 게더링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단계에는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 웹로그 데이터, SNS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단계에서는 데이터들이 프리퍼레이션이 끝났으면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탐색을 해보실 수가 있죠. 네, 데이터 탐색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시각적인 탐색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탐색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탐색한 과정에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나 피처에 대한 어떤 트랜스폼이나 이런 셀렉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과정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 아이덴티파이 프로블럼부터 해서 트랜스폼 이라는 부분까지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이제 데이터셋을 하나의 데이터셋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모델링을 실제로 수행을 하고요. 네. 여러 가지의 알고리즘들을 비교 분석해서 모델링을 하고 이 과정에서 검증하는 부분 또 이제 이 부분까지 다 마무리가 됐으면은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분석의 라이프 사이클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모델을 실제로 구축을 하고 디플로이를 하다 보면 매월 또는 어떤 주기적으로 모델을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도 이제 필수적으로 하셔야겠죠. 하시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데이터가 좀 틀어진다든지 모델이 좀 달라지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이나 리트레이닝을 하시게 되고 다시 또 이 라이프 사이클을 다시 거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각각 단계별로의 여기 좀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요 네 가지의 이제 어떤 역할에 따른 역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러한 형태의 이제 분석 라이프 사이클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인더스트리별로 각 기업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제 업무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업무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니즈를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잘 분석을 하기 위한 부분이 여기 중간에 보시는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왼쪽이 분석하려고 하는 업무 영역과 어떻게 연결을 해서 분석을 하실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스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분석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마이너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8가지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마이너 마이닝을 하기 위한 툴입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가장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그 UI가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 마이너는 데이터 마이닝을 하기 위한 툴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모델링 기법들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
또 다양한 모델링 기법뿐만이 아니라 요약이라든지 탐색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엔터프라이즈 마이너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셈마라고 하는 방법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셈마라고 하는 방법론은 데이터 마이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이고요. 이는 세스가 아닌 다른 툴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데이터 마이닝을 하실 때 표준 방법론으로 사용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네, 방법론을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셈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셈마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앞에 이제 각각의 마이닝을 하기 위한 절차의 앞부분을 따서 셈마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단계들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샘플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어떤 과제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데이터를 이제 게더링하거나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샘플링을 하긴 하지만 요즘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뭐 굳이 샘플링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익스플로러 단계예요. 여기서는 앞서서 게더링된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데이터에 대한 조감도를 이렇게 간략히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통계량을 탐색해 보실 수도 있고 그래프로 보셔서 데이터에 대한 분포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뭐 아웃라이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결집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나면 모디파이 단계에서 앞서서 판단된 그러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약간 수정하거나 변환하는 그런 작업들도 모디파이 단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SEM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스터 데이터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M에 있는 모델링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여러 가지 패턴들을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여러 가지 분석들, 회귀 분석, 신경망, 뭐 디시전 트리 이런 모델링들을 여러 가지를 수행을 해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 어세스먼트 단계에서는 모델링에서 많이 진행했던 여러 가지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이 가장 우리 비즈니스 문제에 적합한지에 대한 것들을 모델 평가해보고 검증해보고 추가적으로 분석을 더 수행할지에 대한 판단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 셈마라고 하는 방법론은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마이너에서 각각의 탭으로 존재를 합니다. 각각의 셈마라는 탭 안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노드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노드들은 아마 이 노드 이름을 보시면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의 노드들이 어떤 특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모델링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신경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이미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를 연결을 해서 바로 분석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이마이너 화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엔터프라이즈 마이너에 이제 잠시 후에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이마이너에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셈마라고 하는 이 탭이 방법론들이 하나하나의 탭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탭 안에서 각각의 노드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상단에 보시는 거는 이제 프로젝트 패널이라고 해서 이마이너는 프로젝트 단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안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쓰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프로퍼티 패널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노드들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속성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속성들을 변경해 보실 수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헬프 패널에서는 이 각각의 속성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다이어그램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은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한 그냥 일종의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다가 분석을 해 보실 수가 있고, 즉 앞에서 설명드렸던 노드들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프로세스 플로우 형태로 만들어 보고 이 프로세스 플로우가 다이어그램 안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형태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소장님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네. 별도로 사내에서 코딩을 할 필요 없이 네네, 맞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걸 끌어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분석하시려는 것들을 어떤 노드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만 이제 연결하셔서 그냥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네네. 일반적으로 그 분석가분들이 아닌 회계사분들도 쓰실 수 있는 툴이라고. 네네. 네. 네. 여러 업권에서 지금 다양하게 분석을 하시려고 하고 실제로 코딩하지 않고 쉽게 분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이마이너는 프로젝트 안에서 이제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이 안에서 프로세스 플로우 형태로 이렇게 노드들을 끌어다 놓아서 분석 프로세스 플로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셈마에서 각각의 노드들 중에서 제가 좀 많이 유용할 것 같은 노드들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샘플링 탭입니다. 샘플링 탭에서는 왼쪽에 보시면 이제 파일 가져오기라고 하는 노드가 있어요. 보통 이제 엔터프라이즈 마이너라고 하면 이제 세스의 툴이기 때문에 세스 데이터셋으로만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파일 가져오기라는 탭을 통해서 세스 데이터셋 외에도 엑셀이라든지 다른 어떤 파일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실제 분석을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샘플링도 이제 다양한 기능들, 네, 여러 가지 방법, 표본 추출 방법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클릭 하나만으로도 샘플링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플로러 탭입니다. 익스플로러 탭에서는 탐색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EDA라고 얘기를 하죠.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해서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마이닝을 할 때에도 이 EDA라는 부분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탐색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 탐색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 탐색 외에도 DMDB라든지 멀티플롯이라든지 통계량 탐색을 통해서 간단한 탐색들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옵저베이션들에 대한 이제 군집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비슷한 속성끼리 세분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클러스터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익스플로러 탭 안에서의 이제 연관성 분석과 장바구니 분석을 제가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서 넣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 마이닝 책에서 가장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 맥주와 기저귀의 패턴을 찾아내는 이제 그러한 트랜잭션 데이터 분석에서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두 개의 차이라고 보면은 이제 연관성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레벨 안에서만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오른쪽에 장바구니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 분석 같은 경우 보시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러한 식으로 어떤 항목들이 하이어라키컬하게 이제 존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맥주와 기저귀처럼 같은 연관성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장바구니 분석은 레벨을 넘나드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연관성 분석에서는 하나의 레벨에서만 상품의 소분류끼리만 내지는 중분류끼리만의 연관성을 판단한다고 하면 장바구니 분석에서는 레벨을 넘나드는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밀크하고 치즈가 같이 판매될 확률은 별로 높지 않으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밀크와 체다 치즈랑 같이 많이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장바구니 분석에서 그러한 어떤 패턴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는 둘 다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분석을 하실 때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경로 분석과 변수 클러스터링인데요. 경로 분석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트랜잭션 데이터 분석을 하는 노드이긴 하지만 여기에서의 차이점은 데이터가 웹로그 데이터입니다. 웹로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은 웹로그 안에서 어떤 순서대로 웹페이지가 방문이 되고 추가적으로 구매가 되는지 아니면 웹로그에서 장바구니에 넣기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변수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앞에서의 클러스터링 분석은 옵저베이션에 대한 클러스터링 분석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변수에 대한 클러스터링 분석입니다. 변수가 수백 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변수들이 어떤 건지 변수들이 클러스터링 해보아서 전체 변수가 아닌 일부 변수만 선택해서 알고리즘 모델링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연관성 있는 변수들 간에 어떤 선형 관계가 있는 또 다른 변수를 생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입력 변수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modify 단계에서는 값을 대체한다든지 결집값을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변수 변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윗부분에 보시는 거는 원래 변수에 대한 분포예요. 원래 변수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에 로그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교화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변수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터랙티브 비닝이라고 하는 대화식 구간 생성 노드입니다. 네, 이 노드는 특징은 연속형 변수를 구간화하는 데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연속형 변수를 구간화함으로써 클래스 변수 레벨을 줄이거나 예측력 자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인터랙티브 비닝 내에서는 퀀타일로 하거나 아니면 버켓으로 해서 연속형 변수를 구간화하는 데 활용을 해서 추후에 모델링이 입력 변수로 변경을 해서 넣으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주성분 분석은 전통적인 프린서플 컴포넌트 분석입니다. 네, 주성분 1, 2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머신러닝에서의 피처 엔지니어링의 하나의 측면으로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모델링 단계입니다. 여기 모델링에 보시는 것처럼 모델링 탭 안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이미 다 구성이 되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해 보셨을 만한 이제 디시전 트리, 회귀 분석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모델 비교에서는 앞서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에 대한 모델 비교를 해보는 장표와 차트와 통계량들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리프트 차트와 ROC 차트만 보여드렸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차트, 각각에 대한 통계량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분석하고자 하는 과제에 맞게 어떤 통계량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통계값들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모델 비교라고 하는 장표 노드를 이용을 해서 분석 결과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세스먼트의 탭입니다. 어세스먼트 탭에서는 지금 앞서서는 모델 비교라고 하는 부분은 예측 모델링에서의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노드였고요. 지금 세그먼트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노드는 클러스터링이라는 노드를 분석한 이후에 결과를 보실 수 있는 노드입니다. 흔히 이제 탐색 모델링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통계량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분석을 하고 나서도 이게 분석이 정말 잘 된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보시는 요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앞서서 클러스터링이라는 노드를 실행을 했을 때 이 결과가 5개의 세그먼트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세그먼트 프로파일링이라는 노드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래프가 제공이 됩니다. 이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내가 분석한 군집 분석이 잘 되었는지 추후에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5개의 세그먼트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 5개의 세그먼트들이 지금 각각 이렇게 세그먼트별로 변수들에 대한 분포가 제공이 됩니다. 빨간색 채워져 있지 않은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분석한 전체 데이터에 대한 분포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는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세그먼트 5에 대한 분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변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같은 변수에 대해서 비교를 하시게 되면은 나의 그 세그먼트 첫 번째, 5번째 세그먼트가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세그먼트별로의 특성을 손쉽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셈마라고 하는 방법론에 있는 탭 외에도 추가적인 노드들을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오픈소스 통합이라고 하는 노드입니다. 이 노드에서는 요즘에 이제 R이라고 하는 오픈소스에 대한 모델링을 여기에서 같이 모델링을 해보시고 세스 모델
또 R 모델이랑 비교를 해서 결과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노드는 보통 이제 바이오 쪽에서 해저드 펑션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지금 생존 분석 노드를 통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단순하게 이탈이 아니다라는 것들 뿐만 아니라 이탈을 하기 위한 잔존 기간에 대한 것들까지도 분석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에 적절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네, 잔존 기간에 대한 것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증분응답 노드라고 하는 거는 인크레멘탈 리스판스 모델링으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저희가 이제 예측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예측 모델링을 하기 위한 그 대상이 될 만한 가장 좋은 대상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즉, 마케팅 대상이 아닐 때는 구매를 하지 않다가 이제 저희가 뭔가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액션을 보냈을 때 마케팅 대상에 포함을 시켰을 때 그때 구매를 하는 이러한 고객들을 이제 선정해서 타겟팅을 하면 이제 가장 좋은 효과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이 증분응답이라고 하는 모델에서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 프로모션에 대해서 처리군, 대조군에 대한 각각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응률을 시각적으로 제공도 해주고요. 또 프로모션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것 같은 그런 고객에 대한 것들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 모델링 노드입니다.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HPDM이라고 하는 탭이 또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HPDM은 하이 퍼포먼스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굉장히 큰 빅데이터들을 좀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옵션들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HPDM 탭에는 기존의 모델링 탭에 있는 알고리즘들도 좀 추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HP 트리라든지 HP 회귀, HP 신경망 같은 경우는 모델링 탭에서도 이미 모델링을 제공을 하고 있긴 한데 여기에서는 큰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돌릴 수 있고 실행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옵션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포리스트라든지 SVM 또는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대한 알고리즘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HP 트리랑 HP 리그레이션에 대한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HP 뉴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모델링에 있던 신경망과는 조금 더 추가적인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마이너에 대한 노드들을 간단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데모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보시기 전에 오늘 활용하시게 될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데이터는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HMEQ라고 하는 데이터 셋이고요. 주택담보대출 부도 예측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해줄 때 이 고객이 부실일지 건전할지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래에 배드라고 되어 있죠. 이 배드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관심 있는 이 고객이 신용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델의 역할이라고 해서 이 타겟이 이제 Y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변수들이 인풋으로 되어 있어서 이 Y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들이 의미가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예측 모델링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배드라고 하는 변수는 신용상태가 좋다, 나쁘다 이제 두 가지의 형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메저먼트 레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변수에 대한 레벨에 대한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금액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렇게 연속형 변수인 경우는 인터벌 형태로 레벨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명목형 변수 같은 경우는 노미널 형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마이너에서 설정을 하실 때 여기에 모델 롤과 메저먼트 레벨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데모를 통해서 보시게 될 이제 분석 플로우 다음과 같이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MEQ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할을 하겠죠. 데이터 분할은 추후에 모델링이 만들어진 이후에 오버피팅 되지 않도록
모델의 안정성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분할을 추가를 하게 되고요. 네, 의사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연결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또 회귀 분석이라든지 신경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데이터에 결집값이 있기 때문에 결집치 처리를 해서 분석을 해보고 이제 간단하게 이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모델을 한번 비교해보는 네,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세 가지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 아직 Y, 타겟을 모르는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스코링 해보는 이러한 과정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셈마 방법론과 기타 여러 가지 유틸리티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 데모를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이 준비됐다고 네네네. 해서 네. 지금부터 약 13분간 영상 네. 같이 보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네. 네, 이마이너에 접속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프로젝트로 프로젝트를 먼저 오픈을 하시게 되고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아니면 내가 사용할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법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딩 전혀 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제가 사용할 데이터를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8단계 마법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데이터 클릭 하시면 되고요.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역할, 레벨들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샘플링은 보통 하지 않고 데이터를 전체 다 등록을 하였습니다. 지금 HMEQ라는 데이터를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한 이제 판을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그램을 추가를 하였고요. 지금 사용할 HMEQ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한번 탐색을 해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노드를 사용하지 않고 탐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을 해보시게 되면 실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간단한 통계량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배드라고 하는 변수, 타겟률이 약 20% 정도 되는데 1을 눌렀을 때 다른 변수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상당히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분석 노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히스토그램 외에도 추가적인 그래프들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양한 그래프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차원적으로 탐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탐색을 해보았고요. 추가적으로 탐색 노드에서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인 탐색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할에서는 제가 이제 분석용이랑 평가용을 약 7:3 정도로 구분을 해 놓았고 분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하시게 되면은 원래 있던 데이터에 대한 부분 분포가 배드의 타겟률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70%의 트레인 데이터, 30%의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분포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결집치가 있다 하더라도 결집치 자체를 이제 하나의 레벨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따로 결집치 처리를 하지 않고 디시전 트리는 바로 연결을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디시전 트리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프로퍼티 패널에서 다양한 이제 옵션들이 제공이 되고 있죠. 뭐 가지 수라든지 깊이 수라든지 리프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디폴트로 돌려보시고 추후에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주시면서 기존에 있던 모델들이랑 비교를 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디폴트로 한번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주어지고요. 디시전 트리는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분석, 평가에 대한 것들도 같이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이 신용 상태가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선택이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 디시전 트리의 성능, 모델의 성능에 대한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맵, 조금 전에 보셨던 것들을 트리맵 형태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디폴트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동일한 디시전 트리긴 한데 분석가가 실제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네, DIY 트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화식이라고 하는 인터랙티브 창을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디시전 트리의 루트 노드만 제공이 되고요. 이 안에서 분석가가 변수, 내가 원하는 변수들의 순서를 좀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디시전 트리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이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어떤 변수가 선택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선택해준 변수를 한번 가지고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지금처럼 제공해준 그 부실 거래수의 기준으로 네, 분할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이라는 걸로 분석을 하긴 할 건데, 수입 대비 부채 비율에서 이제 이진 트리를 45%로 알려줬는데, 쟤는 60%까지 해서 한번 가지를 3개로 한번 나눠보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노드에서 분석가가 원하는 변수에 대한 좀 것들을 선택하시면서 분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좀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고 이제 나머지는 E-에서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노드 분석이라고 하는 걸 누르시게 되면은 네, 전체적으로 이제 분석이 디시전 트리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화식 의사결정 트리를 이제 지금까지 만든 것들을 저장을 하게 되고요. 디폴트의 트리와 인터랙티브 트리를 같이 비교를 하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회귀 분석과 신경망 분석을 하기 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결칙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칙치 처리를 한번 하고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결칙값 처리에는 클래스 변수별로, 인터벌 변수별로의 각각의 기능들이 있어서 결칙치가 처리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결과를 보시게 되면 결칙값이 있었던 변수들이 앞부분에 IMP라고 하는 이제 프리픽스가 붙게 되어서 새로운 변수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결칙값 처리에서 보시면 각각의 노드별로 여기 내보낸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노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결칙값 처리를 마친 이후에 변수별로 임퓨티 변수가 추가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이번에는 이제 회귀 분석을 연결을 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타겟이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모델 선택은 단계별 선택으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출력창에서 보시면은 지금 사용한 회귀 분석이 DM 레그라고 하는 이제 프로시저가 내부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단계별 선택을 눌렀기 때문에 스텝와이즈 셀렉션 프로시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수별로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의 모델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또 다른 변수를 추가했을 때의 모델에 대한 결과를 계속 확인을 해보는 이러한 이제 스텝별로 회귀 분석이 진행이 되고 있죠. 마지막에 이렇게 쭉 내려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변수를 선택하는 그런 절차를 다 거치게 되면은 선택되어진 변수에 대한 분석과 이제 오즈 레이시오에 대한 것들 결과를 같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회귀 분석에서도 향상도라든지 모델의 성능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경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모델 탭이 아닌 HPDM에 있는 탭에 있는 신경망 노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HP 신경망 노드에서는 레이어를 최대 10개까지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그냥 3개로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뉴런 개수도 각각 3개로 해서 한번 돌려보았고요. 신경망을 보시면은 레이어를 3개로 했기 때문에 각각의 레이어 3개의 뉴런 3개에 대한 결과들을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반복 도표도 반복의 진행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 보았던
알고리즘들을 한 4개를 같이 그 모델 비교라고 하는 노드를 통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비교 노드는 내부적으로는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오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모델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선택된 모델이 이제 Y, 이 Y라고 하는 기준은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오분율이 굉장히 낮은 트리가 선택이 된 것들을 볼 수 있죠. 이 외에도 다양한 통계량들이 주어지고 있고요. 이제 ROC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프를 2개를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향상도에서도 트레인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차이를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HPDM에 있는 포레스트를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레스트가 이제 머신러닝 쓰면서 굉장히 좀 많이 활용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요. EM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EM 안에 포레스트라고 하는 노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포레스트는 디폴트로는 트리 개수가 100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디시전 트리 100개가 애그리게이션 된 결과가 보여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모델 비교는 기존에 있었던 4개 모델과 포레스트를 같이 비교를 해보았고요. 역시 이제 통계량 선택된 모델은 포레스트가 선택이 되었죠. 아무래도 트리 하나인 것보다도 오분율이 더 낮은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ROC 역시도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들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프트에서도 같이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 비교에서는 다양한 통계량, 그래프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게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되죠. 이번에는 이제 선택된 모델의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스코링해 보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코링할 데이터도 다시 데이터 소스로 입력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HMEQ 스코어라고 하는 데이터를 스코링할 데이터셋으로 등록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물론 배드는 빠져 있겠죠. 배드가 빠져 있는 인풋 변수들만 되어 있는 변수를 스코링 데이터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역할을 스코어 역할로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HMEQ 스코어 데이터셋이 등록이 되었고요. 이제 스코어링하는 과정에서는 평가에서 스코어라고 하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스코어라는 노드를 통해서 HMEQ 스코어라는 데이터에 지금 저희가 선택된 건 이제 포레스트가 될 건데요. 이 포레스트 모델을 적용했을 때 이제 스코어링을 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왼쪽에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스 코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보낸 데이터에 보시게 되면 스코어 과정을 통해서 내보낸 데이터는 HMEQ 스코어에 원래는 이제 인풋 데이터들만 있었죠. 인풋 변수들만 있었죠. 그 인풋 변수들 외에 지금 Predicted Probability, 배드가 1에 대한 확률 값들이 제공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추후에 어떤 프로모션, 타겟팅을 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스가 전하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비즈니스 문제 해결 방법과 데모 영상까지 살펴봤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몇 가지 뽑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현업에서 이 엔터프라이즈 마이너 사용하면서 문제되는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엔터프라이즈 마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마이너는 데이터 마이닝에 이제 특화된 툴이었다 보니 최근 머신러닝 알고리즘 사용 시에는 오토 튜닝이라든지 파이프라인 서치라든지 이런 자동화된 머신러닝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알고리즘별로 속성값을 사용자가 좀 지정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화된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오토ML을 지원하는 툴 VDMML이 27일에 있을 이제 VDMML 웨비나에서 제가 또 한번 소개를 드릴 거니까요. 그때 꼭 한번 또 참석하셔가지고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실 세스에서 이제 3회 네네. 정도 웨비나를 하시는데 네. 이제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이제 2주 뒤에 3회차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스를 통한 이커머스 데이터 분석 사례가 있으면 네. 말씀해 달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실제 네. 사례가 좀 있을까요, 수사님? 네. 저희 세스 고객사는 약 500여 개 이상의 이제 고객사들이 세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다양한 업권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물론 이커머스 쪽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흔히 다 아시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대형 마트 고객사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탈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상품 구매할 가능성이 높을 고객 예측, 또는 이제 어떤 고객에게 상품 추천해야 될지,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기 위한 그런 문제 해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500여 개사. 네네네. 넘죠.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현장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 세스의 엔터프라이즈 마이너가 활용도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어떤가요? 네. 이제 현장 영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다양한 좀 범용적인 단어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보험이라든지 또 이제 각각의 이제 그런 채널들이 이제 어디든 다 있게 되겠죠. 뭐 은행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고객을 선별하기 위한 그런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예측하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이제 보험 쪽에서 과거에 이제 분석을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설계사들이 어느 고객을 내가 찾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항상 아침마다 고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이마이너를 통해서 모델링 한 것처럼 이렇게 타겟 고객들을 좀 선별을 해놓고 그 설계사의 이제 고객 중에 좀 가능성이 높을 만한 고객들을 선별해주면 이제 그런 고민 없이 이제 어떤 룰에 따라서 과거에 구매를 했던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고객들을 선별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하나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세스 고객사 중에서도 보험 쪽 외국계 보험사인데 이제 그 대시보드라고 하죠. 그래서 그 모델링 결과들에 나온 것들을 그 FC들의 핸드폰에 넣어서 이제 어떤 고객들을 리스트업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실제로는 지금 구현 중에 있는 고객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영업에 현장 영업에 들어가는 시간과 부담도 굉장히 줄어드는. 그렇죠. 네네. 그렇군요. 줄어들 수가 있고요. 또 뭐 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한 고객사에서는 이 모델링 결과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프로모션 타겟팅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도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정말 그 데이터 혁신 사례라고 할 만한 활용 사례네요.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측면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데이터 관리와 보안상에는 이 엔터프라이즈 마이너 문제가 없는지 질문 주셨는데 관리와 보안에서는 좀 어떤가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세스를 분석하는 현업들에 대한 이제 관리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마이너를 사용하는 주 고객사들의 이제 각각의 정책들이 딱 있습니다. 회사마다 이제 워낙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사의 보안 정책을 주로 따르게 되고 뭐 SSO 인증이라든지 뭐 사용자별 권한 관리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권한 관리까지 다 가능한 솔루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허용이 돼서 조금 질문을 더 받아볼까 하는데 오늘 아까 전에 보여주신 그 데모 관련해서 이 구동할 수 있는 최소 버전이 따로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어떤 버전이 따로 있나요? 저희는 이제 계속 추가적인 지금 최신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석은 이마이너는 PC 내지는 이제 서버에서도 다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네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은
이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 또는 그룹웨어와 연동 사례가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이렇게 연동해서 쓸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보통은 이제 SNS 데이터들을 데이터화하는 작업은 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반영되는 어떤 반응들을 의사결정에 이제 반영할 수 있게 텍스트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통 이제 정형적인 데이터, 예,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변수들이 정형화된 변수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 SNS 상의 글이나 내지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예측 모델링이 정형화된 것 외에도 추가적인 비정형 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모델의 성능을 좀 더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텍스트 분석들을 수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아, 비정형 데이터까지 다 가능한 네, 여기 네. 지금은 오늘은 이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네, 이마이너에 보면은 이제 텍스트 분석을 할 수 있는 모드를 추가적으로 애드온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오늘 세 번째 저희가 VDMML이라는 그 세션에도 또 다른 이제 VTA라고 해서 비주얼하게 텍스트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모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데이터 마이닝 관련해서 좀 준비해 보시려는 분들은 쭉 웨비나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받아볼까 하는데 이 부분이 혹시 설명이 되실지 지금 제가 이 생방송 중에 모델 비교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이 어떻게 좀 가능한가요? 네, 모델 비교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모델 비교에서의 그런 통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리프트에 대한 개념 이런 것까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좀 짧은 시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데모로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모델 비교 같은 모델 비교 노드는 아까 이제 데모에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들을 비교를 하실 수가 있고 지금은 디폴트로는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오블류율이 이제 디폴트로 들어가 있어서 아까 이제 모델이 선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 통계량을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리프트로 기준을 할지 ROC로 할지 이렇게 하면은 모델을 선택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것들 이제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통계량, 지금 수십 개의 통계량, 또 그래프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픈소스나 이런 이마이너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모델 비교하는 그 각각의 통계량들도 여러분들이 다 코딩을 하셔야 되고요. 누가는 프로그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보신 것처럼 모델 비교라는 노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 부분을 연결해서 그냥 클릭하고 실행만 하시면은 다 결과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네. 모델을 비교하는 부분조차 별도의 노드로 그렇죠. 그냥 쓰시면 되는 걸로.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하나 받아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빅데이터, 가령 8000x 20 행렬 데이터에 대한 수행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질문 주셨는데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인가 봐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마이너의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우선 이 행렬 데이터에 대한 수행 시간을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행렬에 대한 요건은 이제 좀 데이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딱 수행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마이너는 태생적으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하기 위한 툴이고요. 이제 행렬 계산에 좀 더 용이한 저희 이제 또 다른 모듈이 있습니다. 그거는 SES의 이제 IML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듈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요 행렬 계산에 특화되어 있는 모듈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IML 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생방송 중에 들어오는 질문에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계속 이메일을 통해서 답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장시간 해주신 김소연 수석님께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세스스쿨은 매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버추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따라해보고 또 실제로 한번 체험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제공이 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이마이너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보신 것처럼 요즘에 이제 머신러닝 하면은 뭐 이제 오픈소스들 이제 많이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이제 비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코딩하고 임플레멘테이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들은 정말 사실입니다. 네, 그런 것보다는 이마인에서 제공되는 어느 정도의 노드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시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비즈니스적 인사이트를 얻는다든지 전략 수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좀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석을 하심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반부터는 세스가 전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에 대한 웨비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웨비나 역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